옛날 중국 땅은 은나라와 주나라의 말년에 이르러 크고 작은 일곱 나라가 서로 패권 다툼으로 하루를 거르지 않고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이 싸움의 결과로 만리장성을 쌓은 진나라 시왕이 통일을 이루어 중원천하를 지배하게 되었다. 그러나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영원한 강국은 없는 법이다. 바로 기원전 247년의 일이다. 그 막강한 진시황이 황제에 오른 지 37년 만에 죽자 황제의 측근들인 내시들이 실권을 잡게 됐고, 이때부터 진나라의 난세는 점점 더 혼란에 빠져들었다. 이때 초나라의 항우와 한나라의 유방이 혜성처럼 나타났다. 지방의 말단 관리에 불과했던 유방이 막강한 장군 출신의 항우를 꺾고 대권을 잡음으로써 한나라를 세우게 됐다. 한나라는 이후 강국에 전성기를 보내고 현재 때 천하가 셋으로 나뉘어 서로 패권 다툼에 빠지게 됐다. 마침내 현제가 죽자 이어 13세의 어린 영제를 황제에 앉히고 외척과 환관들이 득세했다. 이렇게 환관들이 실권을 잡고 국정을 어지럽히자 전국에는 도적들이 들끓기 시작했고 탐관오리들이 나라의 관직을 돈을 받고 팔아먹기도 했다. 이처럼 세상이 난장판이 되자 장각, 장보, 장량이라는 삼형제가 백성들을 구한다는 명분으로 패거리를 모으기 시작했다. 장각은 스스로 태평도인이라 칭하고 아픈 병자를 고쳐주고 앞으로 잘 살게 해준다는 소문을 퍼뜨려 곧 각 지방으로부터 수만의 무리를 곁에 두고 무리를 36방으로 나누어 무리들에게 누런 수건을 쓰도록 하여 황건적이란 이름이 붙게 됐다. 황건적들은 전국을 누비며 갖가지 비행을 저질렀고 백성들의 재물을 닥치는 대로 강탈하기 시작했다. 이에 이르자 조정에서는 황건적 토벌을 위해 상금을 걸고 토벌에 나서도록 했다. 옷차림이 남루한 한 젊은이가 장강의 언덕에 앉아 있었다. 겉으로 보기와는 달리 훤한 이마에 꼭 담은 붉은 입술과 빛나는 눈빛에는 높은 기품이 서려 있었다. 젊은이는 범상치 않은 장검을 허리에 차고 있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당시의 조정은 어지럽기 짝이 없었고 십상시라는 간악한 내시들이 황제를 에워싸고 자기들의 권세만을 위해 혈안이 돼서 나라를 마음대로 주물렀다. 내시들은 바른 말을 하는 충신들을 모두 내쫓거나 죽였고 백성들까지 못살게 굴었다. 온통 나라가 이처럼 뒤숭숭해지자 여기저기서 크고 작은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났다. 어느 날인가 갑자기 일진 광풍이 일더니 사람만한 구렁이 한 마리가 대들보에서 옥자 위로 떨어졌다. 황제는 너무도 놀라 그만 기절하고 말았다. 놀란 신하들이 황제를 급히 침전으로 모시자 구렁이는 서서히 사라져갔다. 그러더니 요란한 천둥 소리와 함께 우박이 비와 같이 쏟아졌다. 이 불길한 우박비는 밤중까지 계속되었고 이에 수많은 집들이 무너져 버렸다. 이때부터 큰 도적대가 생기기 시작했다. 도적들은 머리에 황새빛 누런 수건을 동여매고 있어서 황건적이라고 불리게 됐다. 이 도적무리의 대장은 장각이란 자였고 동생인 장보와 장량도 형과 함께 수십만의 부하들을 이끌고 온 나라를 휩쓸고 다녔다. 이들은 백성들의 재산을 마음대로 빼앗고 거역하는 백성은 무참히 죽이기까지 하였다. 강언덕에 앉아있던 젊은이는 하늘을 우러러보며 기원했다. 우리 선조들께서 세운 이 나라를 사악한 내시들과 짐승과 같은 도적들이 마구 짓밟고 있습니다. 불민한 소신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어 혼탁한 이 나라를 바로잡아 가엾은 백성들을
구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마음속으로 간절하게 기도를 올린 젊은이는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가 바로 자는 현덕, 나이는 27의 혈기왕성한 젊은 유비였다. 유비는 한나라 황제를 지낸 경제의 후손으로서 중산 정왕인 유승의 피를 이어받은 말하자면 황족이었다. 아버지가 세상을 뜨자 탁현의 누상촌에서 늙은 홀어머니를 모시며 살고 있었다. 비록 지금의 생활은 어려웠지만 가슴속에 품은 뜻은 굳고 컸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기 시작할 무렵 기다리던 상선이 저 멀리 강을 타고 내려오고 있었다. 기다리던 낙양선이 틀림없다. 오늘 이 낙양에서 오는 상선을 기다리는 사람은 유비 한 사람만이 아니었다. 강가에 이미 수많은 장사꾼들이 붐비고 있었다. 유비도 그들 팀에 끼어들었다. 차를 좀 구할 수 있겠습니까? 차를? 낙양상에는 초라한 옷차림의 유비를 힐끗 돌아다 봤다. 젊은이에게 팔만한 싸구려는 없어. 여기 차는 아주 비싼 고급품 뿐이요. 젊은이, 차가 뭔지 알고나 있소? 예, 그래서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럼 차를 살 만한 돈은 있소? 유비는 서둘러 품속에 지내고 있던 은과 사금을 상인의 손에 건넸다. 상인은 손으로 무게를 저울질했다. 왜 이 비싼 차가 필요하시오? 예, 소생의 어머님이 워낙 차를 좋아하셔서요. 젊은이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요? 돗자리하고 발을 짜서 팔고 있습니다. 사정이 그러니 거절할 수가 없군. 하지만 이 사금으로는 좀 어렵소이다. 그러시다면 이것이라도 드리지요. 유비는 자기의 칼끝에 달려있는 값비싼 구슬을 풀어주었다. 상인은 그 구슬도 눈에 차지 않은 모양이었다. 알았소. 젊은이의 효성을 보아 차를 주겠소. 유비는 상인으로부터 받은 차상자를 품속에 소중하게 간직했다. 그리고 이 귀한 차를 보시고 기뻐하실 어머니를 생각하며 발길을 재촉했다. 이때였다. 황건적이다. 황건적이 나타났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온 도적들은 순식간에 나루터를 덮쳐 상인들을 죽이고 물건을 빼앗았다.